안질 책 읽기 세종과 한쪽 눈 독서 황희. 세종대왕신문 가상 인터뷰.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1452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방촌 황희의 졸기 일부분이다.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라는 문장이 꽤나 흥미롭다. 청백리 재상 황희는 시력 보호를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독서법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부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했다. 신체 그 어느 곳보다 눈 건강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황희는 안십중구를 제대로 실천한 셈이다. 반면 그가 27년간 지근에서 보자한 죽은 세종대왕은 눈을 혹사시킨 케이스다. 소갈증에 뿌리를 둔 지독한 안질로 고생한 군주였다. 졸기만 보면 황희가 언제부터 이 독서법을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짐작해보건대 상당히 오랜 기간 몸에 익힌 듯하다. 황희처럼 한쪽 눈을 감고 다른 쪽 눈으로 책을 읽고 또 한참 뒤 다른 눈을 바꿔 독서를 이어가는 일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런 번거로운 독서법을 황희는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늙어서도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 자잘한 글씨조차 막힘이 없었다. 황희는 신체의 눈뿐만 아니라 권력의 이치에도 눈이 밝았다. 18년간 영의정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의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 재임 중 3차례 사직을 청해 권력의 뜻이 없음을 전했다. 그렇게 주군의 심중을 잃는 눈 또한 밝았다. 혹자는 그를 정치 구단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이뿐인가 그의 삼남 수신은 세조 때 영의정에 올라 부자 영의정이라는 영광을 누렸다. 그렇다고 황희가 꽃길만 걸은 건 아니다. 5년 귀양살이에 수차례의 파직, 파면과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황희의 묘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의 한적한 마을. 사당, 영각, 신도비각, 부속 건물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드넓은 언덕 위 조선 제1의 명재상답게 무덤의 위용 또한 대단하다. 무덤의 예를 표하고 황희를 잠시 현대로 소환해 보기로 했다. 그의 한쪽 눈 감기 독서법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대왕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안질 처방으로 선생의 독서법을 권해보지 않았냐고 물어볼 참이었다. 자, 이제부터 황희와의 가상대화 형식을 빌려 글을 풀어나간다. 황희 선생 인사드립니다. 세종대왕 신문이라는 곳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의 이름이 인연인지라 이리 예를 벗어나 선생을 애타게 불러보았습니다. 허허, 내 무덤을 찾아와줘서 고맙구려.
그래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선생은 세종대왕 시절 조선 최장수 영의정을 지냈고 대왕의 묘정에도 배양됐습니다. 대왕의 무한 신뢰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소. 참으로 위대한 군주를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독서가 있었지요. 주상 스스로 독서와 경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가 독서, 신하들의 공무를 면제해주고 집에서 독서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 등을 통해 독서 국가를 지향하셨지요. 대왕께서는 지독한 책벌레라고 들었습니다. 잠자에 계실 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손에 끼고 살았고 심지어 식사 때도 책을 수라상 좌우에 펼쳐 놓았다고 하죠. 밥 한 술 뜨고 책 한 줄 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소. 아버지인 태종대왕의 걱정과 염려가 컸죠. 야간 독서를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상에겐 대군 시절 이런 일화도 있었지요. 세자를 걱정하던 태종대왕께서 어느 날 환관을 시켜 서책을 모두 감추게 했어요. 그런데 상께서는 이미 미리 알고 딱 한 권을 병풍 뒤에 숨겼어요. 송나라 구양수와 소식의 편지 모음집인 구소수관이라는 책입니다. 환관이 가고 나서 이 구소수관을 다시 꺼내 몰래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던지 구소수관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1000번이나 읽으셨다는 말이 전합니다. 책 한 권을 1000번이나 읽다니 잠자리 날개 같은 한지가 너덜너덜했겠군요. 그 지독한 독서벽이 국가적으로는 문치 르네상스를 꽃피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질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왕의 안질은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원래 안질이라는 게 붉은 핏발이 서거나 하얀 막이 눈동자를 가려 시야를 가리지요. 주상께서는 30대 후반부터 안질이 심해지더니 온천욕을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주로 충청도 온수연으로 거동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곳 백성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신 예민군주였습니다. 실록에 온수연에 사는 백성들 매호에 콩한섬과 벼 두 섬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40을 넘기면서 증세가 악화되었지요. 즉위 21년인 1439년 6월, 춘추 42대의 일입니다. 상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난 봄 강모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 봄에 강모한 것을 후회한다. 한 걸음 앞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었군요. 온천욕을 여러 차례 다니셨다는데 효염을 보지는 못했나요? 그러니까 주상춘추 44세 안질 치료를 위해 다시 온수연을 찾았어요.
이번엔 도승지 조서강에게 오랜만에 흡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에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을 한 뒤에도 효염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에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볼만하였다. 크게 효염을 본 모양이군요. 그 덕에 온수연이 이듬해에 이름을 온양으로 바꾸고 군으로 승격되었다면서요. 그래요, 그랬죠. 사관은 실록에 이렇게 적어뒀군요. 임금이 병이 나았으므로 특별히 온수연을 승격하여 온양군으로 삼고 노비를 관호에 따라 채워주도록 하였다. 또 관찰사 이맹상, 도사 송치에게 각각 5단벌씩을 내려주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안질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2년 뒤 주상께서는 마침내 온천욕이 무용지물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아니 왜요?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손쓸 방도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실록을 보면 치료를 거의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상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안질이 이제 이르러 점점 심해가는데 대신들이 나에게 온천 목욕을 가라고 청하는 것은 왕년에 조금 효염이 있었던 때문이나 내 온천 목욕을 3번이나 하였어도 별로 신통한 효과가 없었소. 나의 병은 하늘이 준 것이니 온천이 어찌 능히 내 병을 고치겠소. 항상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성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여 남에게 속는 것을 피하고 천명을 기다리려 하오. 끝내 효염이 없었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군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선생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께서는 한쪽 눈 감기 독서법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네, 독서법이라 생각해보니 한가하던 귀향지에서 연습 삼아 해본 것이 습관이 된 듯합니다. 천하의 명재상께서도 유배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1418년 판한성부사 시절의 일이요. 주상의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폐서인되어 파주로 유배됐지요. 이후 태종대왕의 배려로 향리인 남원으로 내려가 5년간 귀양살이 했어요. 그러다 1422년 2월 유배가 해제됐죠. 상황이 된 태종께서 주상에게 내 직첩과 과전을 돌려주고 등용하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당시 즉위 4년째인 주상은 25세로 혈기방장했고 나는 환갑을 한 해 앞둔 60세였소. 그때도 주상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그럼 혹시 선생은 선생의 독서법을 안질로 고생하던 대왕께 권해본 적은 없습니까? 글쎄요. 내가 따로 아랜 적은
없는 것 같소. 허나 사관들은 내 독서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내 졸기에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소. 궁궐일지나 실록을 세필로 적어야 하는 사관들 역시 그 누구보다 눈을 보배처럼 여기는 자들이지요. 아마도 사관 누군가가 주상께 내 얘기를 아뢰었을 가능성은 있겠죠. 전하, 영의정 황희처럼 한쪽 눈을 감거나 손으로 가리고 독서를 해보소서. 두 눈이 동시에 상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사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군요. 대왕께서는 선생에 대한 신뢰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87세까지 놔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소. 내가 물러난 게 1449년 10월입니다. 18년하고도 1개월 영의정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주상보다 35살이 더 많았음에도 주상께서 먼저 세상을 뜨셨으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죄스런 마음이요. 구순이라니 참 길게도 살았어. 그건 그렇고 주상께 내 독서법을 직접 권하지 못한 나의 변명을 잘 좀 적어주시오. 시간이 된다면 방구전까지 둘러보고 가시게나. 눈 밝은 재상과 한참 동안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기자는 묘소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임진강변 방구정으로 향했다.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낸 정자다. 선생이 살았던 시절의 강변은 아니지만 갈매기 떼 소리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글쓴이 이재우 세종대왕신문 논설위원이다.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는 등산 마니아이며 절집 순례자다. 외국어대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스포츠조선과 비영리 매체 팩트홀에서 일했다. 일본 경제 전문 매체 제페노를 운영하면서 월령 공주의 섬 야쿠시마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